여러분들과 이렇게 사진 추억 같이 보고 토론을 같이 한 범작 박사 김건입니다. 사실 그 주말 시간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과감하게 주말 시간을 투자해 주셨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힐링도 되고 그리고 좀 배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하고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육군사관학교 졸업했고요. 미시건 주립대에서 범죄학 석사, 동국대에서 같이 박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파병생활 목숨 걸고 1년 했었고요. 버지니아에 있는 미 합참대에서 미국 장교들과 군사 전략을 같이 공부하기도 했었고 청와대에서 행정관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육군 준장으로 전역해서 작년에 전역했고요. 대학하고 기업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논문 쓰고 이렇게 책 쓰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후배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오늘 그 오신 분들 중에 토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참여해 주시고 있으면 제가 책 한 권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뭐 다 아시겠지만 범죄의 원인하고 이상 심리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PPT 한 2장 정도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여행지 막 이렇게 검색을 하시잖아요.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제 여행지 가시면 이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뭔가 좀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있으신데 영화를 보실 때 요 배경지 잠깐 좀 들으시면 영화 보시면서 좀 이해도 잘 되고 아마 좀 집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좀 몇 가지 좀 정리해 왔습니다. 이 범죄의 원인은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게 모든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나 중세 때는 그때는 이제 통상적으로 신의 뜻이다, 신의 벌이다,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마녀 사냥 뭐 이런 거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이제 17세기, 18세기 되면 학자들이 이제 컨센서스를 모읍니다. 범죄는 인간의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유의지로 범죄를 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행했던 학파가 계몽주의입니다. 봉건주의 시대 지나서 인간의 어떤 인권과 존엄을 중시했던 시대라 이성을 중시하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득과 손해 중에서 이득이 클 때 범죄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19세기, 20세기 지나서부터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어떤 자유의지로 설명 못하는 범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쇄살인. 연쇄살인은 경제적 이득을 범죄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 크라임이라고 이렇게 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범죄를 하죠. 이분들은 뭐 돈이 필요 없는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왜 범죄를 하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생물학적, 유전이나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범죄. 그래서 호르몬의 이상이 있어서 충동성이 강화되고 공격성이 드러나는 이런 게 있고요. 심리학적으로 정상적인 심리 기능이 왜곡돼서 있는 성격 장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리고 성도착 이런 범죄들이 이제 심리학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인구가 이제 모입니다. 이민자들이 늘어나고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이웃끼리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유대가 끊어지고 또 이제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범죄의 원인이 됐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지금 이제 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고요. 현대에 들어서는 이 세 가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복합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문제가 돼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플러스 요즘에 이제 신경과학이라서 뇌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심리라는 게 보면 간단하게 그냥 일반 기준에서 벗어나는 뭐 사고, 감정, 행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이제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죠. 여러분들 이제 사이코패스는 이게 이제 사직을 대변하는데요. 놀랍게도 인구의 1%가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명을 안다. 그 중에 한 명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인구의 4%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100명을 알면 그 중에 5명은 사이코구나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상당히 목적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영국 임원들 중에 4%가 사이코패스라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높은 직위를 가는 거예요. 성과가 높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타인의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없고요. 계획적이고.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구분하는 것은 좀 간단합니다. 이분은 상당히 시끄러워요. 욕설을 많이 하고요. 강압적이고. 이분들은 자기가 잘못을 해도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가면을 쓴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한 행위가 범죄인지 알지만 이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시오패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 반드시 소시오나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00명 중에 5명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응해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성독착 장애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정상적인 어떤 성적 행위가 아닌 다른 성적 행위를 통해서 쾌락과 흥분을 얻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출, 관음, 그다음에 이렇게 접촉이나 이런 걸 만지는 걸 통해서 성적 흥분을 하는 사람, 어린 대상을 이성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가학적으로 해서 흥분을 얻는 사람, 또 자기가 그런 고통을 받음으로써 흥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현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현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정신분열이라는 말이 상당히 조금 거부감 있는 용어라서 이제 조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악기의 줄을 이렇게 조율하는 걸 조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이제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살인을 하게 되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각을 보면서 이런 연쇄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충동이라든지 약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오늘 영화를 보시는 경우는 하나의 어떤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화를 보시면 좀 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